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또 변화하는 게 보험 정보인데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또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고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설계 원픽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코너로는요. 생생 라이브 팁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생 생활설계 원팁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범록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범록 전문가님께서는 코로나19 2급 감염병 전환, 치료비 폭등 연관성은? 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또 강의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디 보자. 내 보험 살펴보자. 꼼꼼히 따져보자. 보험 경력 16년 보자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한번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 기존에 다 국가에서 전액 지급을 해줬던 치료 질병 1급이었다가 이제 2급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병원비가 굉장히 나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실비가 안 되는 것들 내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2급 감염병 되면 치료비가 폭등한다. 이 내용인데요.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액 정부 지원이었어요. 그죠? 그다음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몇 프로다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래도 자기 부담금이 이제 일부 생긴다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으로는 거의 30% 정도 의료보험에서 나머지 7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본인이 한 30% 정도 부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그럼 과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경증 치료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무증상이라든지 혹은 그냥 감기약만 드시고 집에서 격리 조치 그리고 조금 심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입원 병실로 가가지고 격리 입원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치료 시점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음압병실에 입원하셔가지고 심하신 분들은 에크모 치료라고 합니다. 에크모 치료는 전신을 다 선이나 아니면 피, 혈액이나 연결을 해가지고 호흡이나 이런 걸 인공적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치료 방법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경증이나 중등증까지는 우리가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이 최중증 단계가 왔을 때예요. 에크모 치료를 달았다는 것 자체는 어떤 얘기를 뜻하냐면 뭔가를 이제 새로운 질병의 이식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도 천차만별로 금액대가 이만큼씩 늘어나요. 그러면 경증에서 중증까지 가게 되면 거의 20배 넘는 금액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거는 통계치인데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고객분이 실제로 작년 2021년도예요. 우리 오미크론 유행하기 전에 델타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로 걸리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였는데 보시면 폐이식 수술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비 얼마 나왔을까요? 총 3억 2천 정도 병원비가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내가 낸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냈어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식 수술 자체는 코로나로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2인실, 3인실에 대한 이 상급병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입원을 하거나 혹시 지금 2급 질병이 됐었잖아요. 2급 질병으로 바뀌면서 그럼 우리는 과연 코로나에서 어떤 특약들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원비예요. 입원비 중에서도 어떤 입원비? 중환자실 입원비입니다. 왜? 중환자실이라는 것 자체가 에크모나 음압병실 자체를 거의 입원을 하게 되면 다 중환자실로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도 어떤 수술이어야 돼요? 이식 수술을 포함한 일반적인 종수술 그리고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내가 이식 수술에 포함된 걸 다 합쳐주는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연 내 보험에 꼭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살펴볼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보험이 어떤 부분일까요? 실비보험입니다. 왜? 내가 어쨌든 30%든 20%든 내 자기 부담을 납입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까지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요즘 실비 얼마까지입니까? 5천만 원까지죠. 그럼 내가 냈던 병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단 어떤 게 빠져요? 이 부분 3,900만 원은 내가 빠진다. 그래서 이 3,900만 원을 케어하는 부분이 어떤 거다? 중환자실 입원비와 그다음에 수술비에서 이거를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심포갈수까지에 따른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부담된다. 난리 났어요. 국회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하고 난리 난 이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며 과연 우리 심포갈수까지는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심포갈수까지는요. 당장 우리가 2022년도 1월부터 스타트가 됐는데 실제로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건 2009년도부터예요. 근데 이 심포갈수까지 전엔 그럼 어떤 거였냐? 이 포갈수까지였어요. 포갈수까지 전엔 뭐였냐? 행이별수까지였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쉽게. 이런 거 어려우니까 행이별수까지는 뭐냐면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냥 치료해라, 수술해라, 뭐 주사를 맞아라, 입원비를 어떻게 내고 이거를 정해놓은 규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병원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깁스, 골절 치료 하나를 해도 미국에서 하게 되면 그냥 거의 1,000만 원가량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 많을까요? 예전에 보면은 미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포괄수까지로 바뀌었어요. 의료보험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 수술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그 이상 나오지 않게 해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될까요? 나는 조금 더 좋은 영양제를 맞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이거를 다 비용을 비슷하게 맞춰 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상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더 입원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또 치료를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그래서 바뀐 게 바로 2022년도에 시행된 게 아니에요.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심포갈수까지로 이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포갈수까지에다가 행위별수까지를 같이 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나는 조금 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장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포괄수까지나 심포괄수까지에서 이제 가장 됐던 거는 의료보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내가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포괄수까지에 포함되는 질환 중에 암, 내, 심장이나 희귀, 난치성까지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이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 사전 승인 약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를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고객들이, 손님들이, 환자들이 확인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의료보험에서 30만 원 됐던 부분이 이제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거의 금액이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고 20배, 15배 이상의 금액이 늘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는 암보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 뭘로 들어갔을까요? 암 진단비 혹은 암 수술비 위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단비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없었어요. 그래봐야 거의 평균적으로 3천에서 4천,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평균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 항암 치료라는 것 자체가 1군 항암제, 머리가 빠지거나 혹은 뭐 눈이 충혈되거나 아니면 구토 증세가 있거나 잇몸에 궤양이 생겨 피까지 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 말고 이 부작용이 없는 2군 면역 치료제라든지 표적 치료제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써야 되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금액이 너무너무 이제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특약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표적 항암제. 이 항암제 특약을 넣으시는 게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큰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암보험이라고 얘기한다면 진단비하고 암수술, 암 요양 입원 일당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표적 항암제도 각 회사마다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회사는 7천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1억,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나이대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우리 시청자님들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금액대 다른 만큼 표적 항암제도 똑같습니다. 1회만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2회, 3회 연속으로 지급해주는 연도마다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포괄수까지에 따른 우리 항암제 치료에 대한 거는 각 회사마다 비교를 해보시고요. 가장 좋은 거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우리 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생생 라이프 팁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록 전문가였습니다. 네, 요즘 이 시기 요맘때 가장 필요한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문가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록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인생설계 원픽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도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최수용 전문가님, 전종윤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또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갱신보험 주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갱신보험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선택을 하신 이유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보험 주제로 꼽으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래전에 가입한 갱신형 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쓸 게 아니라면 좀 나태해지기 마련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28세 남성입니다. 오래전에 어머님께서 가입을 해주신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할 당시에 20년만 납입을 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8세 아드님한테 취업을 하면서 물려준 거예요. 그렇게 물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을 납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만 납입을 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물려주셨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낼 거라면 좀 더 똑똑하게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니까 갱신형 보험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처럼 10년만 납입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건데요. 그나마도 고정된 보험료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그 사망
보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실손 의료비만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89,914원 20년 납이었는데요. 20년 납은 딱 두 가지, 일반 사망, 재사망에 대한 부분만 20년 납입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암진단비라든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뭐 입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실손 모두 다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납부할 자신이 없는데요. 잠시 후에 또 해결책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아까는 이제 그 어머님이 자녀한테 물려주는 보험을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어머님이 가입을 하신 보험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쯤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였는데 이거를 처음에 한 5, 6만 원대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험료가 14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14만 원대가 넘어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조금만 더 납입을 하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 있으신 거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가입한, 특히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이런 실손의료비 무조건 좋다,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아직까지도 하시거든요.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이거를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환이나 변경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세 남성이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100세로만 친다 하더라도 한 60년 정도를 이 유지를 하면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똑똑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이요. 보험료는 약 88,000원, 9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어머님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요. 한 6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갱신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일반 사망에 5천만 원, 재해 사망에 2천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 3천만 원씩 되어 있으면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3천만 원 마찬가지로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 만약에 뇌경색이 왔다라고 한다면 보장을 못 받는 거죠. 또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나한테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갱신형과 더불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비,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는 워낙에도 갱신형으로 어느 보험사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정말 제대로 보장을 좀 되지 않고 보장 범위도 넓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한 건의 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건으로 나눠서 제가 리모델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모든 보험사에 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는 실손 의료비를 한 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실손 의료비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에서 감액을 좀 해봤습니다. 감액을 해서 갱신형의 특약들은 모두 다 빼고 실손 의료비만 남겨놓았더니 보험료는 18,860원으로 준비가 가능했고요. 그러면 암진단비라든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수술비 모두 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지금 이 남성한테는 실손의료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종합보험을 통해서 내 건강보험, 진단자금, 수술비 넣으셔야 하는데요. 이 건강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진단비 똑같이 3천만 원,
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장 범위가 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씩 각각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해 입원비 또 뭐 상해 수술비 30만 원, 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여기에다가 종수술비를 또 넣어드렸고요. 또 119대 질병 수술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기존 보험에는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채워 넣었습니다. 또 상해 후유장애 남성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부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부터 보장되는 부분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86,740원이에요. 요거는 20년만 납입을 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납입하던 보험료, 기존에 납입하던 보험은 88,914원 한 건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두 건으로 나누면서 약간의 보험료는 상승되었습니다. 10만 5,600원으로 추가되는 보험료가 약 16,000원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28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0년 동안이나 갱신되는 보험을 계속해서 납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딱 20년만 납입하면은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보험료도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지금부터 20년만 납입을 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보험료는 조금 올랐지만 두 개로 나눠서 또 빈틈없이 탄탄한 보장들 챙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꿀팁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사례는 보험료가 14만 원이나 됐다고요. 어떤 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 어머님, 60세 어머님인데 가입하신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가입한 게 이게 이제 화재보험, A 손해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20년나 80세 만기로 알고 계세요. 자, 근데 특약들은 또 갱신이 대부분인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이면 이게 2006년 가입했으니까 지금 2022년 맞죠? 22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20년 납이면 지금부터 4년만 내면 내가 이거를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왜 자꾸 오르지? 의문도 갖고 계셨었고.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상해 사망 1억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보통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병 사망이 5천만 원, 80세 만기로 들어갔어요. 자, 이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 정말 보험료 비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뇌출혈, 심근경색 1,000만 원씩 들어갔고요. 이건 또 3년 갱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표상에 나오지 않지만 이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제 실손은 전 보험사가 다 갱신이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3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80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에서 85세,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85세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보다도 짧은 보험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실손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주계약이 80세 만기니까 이 실손도 80세까지밖에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의 만기가 지금 짧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험료가 지금 14만 원 돈이나 되는데 여기에 사실 이 실손을 빼고 나머지 주 관련된 보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질병 사망이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증권상에 이 질병 사망만 4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전체적인 보험료에서 너무나도 효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존 실손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세 만기로 갱신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존에 병력사항이 있으셔도 전환 실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존 실손 만기도 짧고 한도도 작았는데요. 전환 실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손만 단독으로 29,41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입원 질병 입원 의료비가 3천이었는데 5천만 원 한도로 늘어나고요. 질병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이었는데 통원도 상해 통원 질병 통원으로 20만 원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환 실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종합보험이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구성으로 해가지고 종합보험을 구성을 해봤고요. 이 종합보험은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합보험은 75,161원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부 비갱신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암진단 1,000, 유사암 1,000, 뇌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 거기에다 상해 입원 일당은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아서 2만 원을 넣었고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에 특정 질병 수술비 플러스 상해 후유장애까지 해가지고 종합보험의 형태로 해서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에 지금 암진단비가 1,000만 원으로 크게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진단비를 두 군데 회사로 쪼개봤습니다. 지금 이제 BC생명사 암보험으로 해가지고 일반 암진단비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유사암진단비도 2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손해보험 종합보험에다가 암진단비 1,000에 유사암진단비를 1,000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C생명에다가 암 2천, 유사암 2천을 하면은 유사암도 60세인데 3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 건강검진 활성화되면서 조기 발견에 완치가 되는 사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만 물론 일반암 진단비가 좋죠. 거기에다가 유사암 진단비 전암 단계도 같이 보장이 되는 거를 특히나 암보험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암보험을 두 가지로 쪼개면서 유사암 진단비도 3천까지 지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단독 실손의료비 그리고 종합보험, 암보험 쪼개서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을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기존에 내던 보험료는 14만 4천 원 정도에 실손도 80세 만기, 주보장도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갱신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체 보험료가 14만 4천 원에서 13만 8,400원대로 이렇게 보험료도 감액이 되고요. 거기다가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들은 전부 비갱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는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몇천 원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있던 거 갱신되는 것까지 쭉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보장 내역이 굉장히 탄탄해졌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보장 기간이 기존에는 짧고 또 보험료도 비쌌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돈도 줄어들고 또 보장도 탄탄해졌다라고 하니까요. 또 이 꿀팁들 잘 메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전에 가입을 했던 갱신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애 주기별로 또 노출되는 질병도 달라지고 필요로 하는 제도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시기별로 달라지는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한 갱신보험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또 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시해 주셨던 해결책 외에도 또 짚어주실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님들께서는요, 증권을 모두 꺼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증권을 모두 꺼내서 살펴봤는데 내 증권에 실손 보험을 제외한 다른 그 보험들이 혹시라도 갱신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증권에 뇌출혈이라고 써 있는 그런 담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점입니다. 제가 부등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뇌출혈이 가장 적은 그 보장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출혈도 보장을 하고 뇌경색도 보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비로소 뇌출혈도 보장이 되고 뇌경색도 보장이 되고 모두 다 뇌혈관 질환의 100%인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보험료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그런 글씨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왕이면 변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옆집에 우리 그 애견마보다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증권을 살펴보셔서 갱신이라는 말이 있는지 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말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포인트 짚어주셨죠. 다들 형광펜 들고 내 보험에 갱신 있나, 뇌출혈 있나, 급성 심근경색증 있나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키포인트 있을까요? 네, 참 오늘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과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해왔는데요. 참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각각의 이제 답변이 있겠지만 해답이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의 이제 내가 원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해답이 좀 틀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뭐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실손의료비는 갱신밖에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를 비갱신에 가입했다 그러면 현재는 없어요.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10년 만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비갱신이긴 하겠지만 만기가 아주 짧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없어진 거고 지금 내가 실손을 갖고 있다면 갱신밖에 다들 갱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이라는 거는 물론 변경이 된다는 건데 예외로 뭐 상해특약이나 뭐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런 거는 갱신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질병의 위험률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비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가입했던 이 실손의료비 정말 많이 오른다. 체감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실 텐데 그래서 지금 전환실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환실손이라는 거는 예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 연세가 드시면서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이제 뭐 건강검진하면서 용종 제거하시고 병력 사항이 자꾸 누적이 되시잖아요. 이런 병력 사항이 있어도 전환실손은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의 조건만 바꿔준다라는 얘기예요. 병력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신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부담보가 잡힌다라든가 연세가 또 많으시고 중대질환이 있었다 그러면 가입이 거절이 된다라든가 또는 유병자 실손밖에 가입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분들 내가 오래전에 실손 가입해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 전환실손을 이용을 하시면 내가 지금 보험료도 낮출 수 있고 무리 없게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제한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무조건 이 실손을 바꿔야 되냐? 아닙니다. 자, 예전에 실손 100% 보상되는 실손이 있었습니다. 이거 좋다 말씀 많았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보험료가 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다니시면서 내가 좀 나이가 좀 있고 병원에 자주 가고 청구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보험료 낸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속된 말로 타먹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지금 실손, 1세대 실손 무조건 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실손에 대해서 나는 너무 보험료가 오르기만 하는데 난 청구도 안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이런 분들 있죠. 전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더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 방금 전에 사례처럼 이렇게 입원 의료비 한도가 작고 특히나 통원 의료비 한도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작고 만기도 짧으신 분들은 지금 전환하는 실손이 본인 부담금이 조금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도는 올라가고 통원 횟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전환실손 제도도 있다는 점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부터 해결책, 키포인트까지 만나봤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검색어가 있었을지 그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들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갱신형 특약에 가입할 수밖에 없거나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 갱신형 보험이 전혀 정말 잘못된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보험감독원에서 승인을 안 했겠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도 잘만 이용하면 나한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갱신형 보험은 난 안 돼. 비갱신형만 가입하라고 했어. 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잘 섞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을 혼자서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갱신형 보험은 실손 보험은
무조건 갱신형 보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적절하게 복층 설계를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갱신형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진단 자금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우리 집은 가족력이 좀 있어서요. 엄마, 할아버지, 뭐 외삼촌 모두 다 암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도 가족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암 진단비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비갱신형으로 100세 보장으로 20년 납인 비갱신형으로 암 진단 자금을 많이 가져갈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많이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비갱신형으로 약 3천 정도 이렇게 뭐 좀 선행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의 집중기, 경제적으로 집중기가 보통은 한 40세에서 60세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20년짜리 갱신형 보험을 하나 더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40세부터 60세까지는 그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진단 자금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납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20년이 끝난 다음에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에 갱신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가입을 하는 거를 복층 설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 도움 받아서 좀 복층 설계로 갱신과 비갱신을 섞어서 가입을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볼 궁금증은요. 15세가 넘으면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또는 뭐 태아 때 가입하는 보험 또는 어린이가 가입하는 보험 뭐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생명보험사의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뭐 한 10년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는 막 20세 만기,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이 자녀가 만 15세 또는 보험 나이 15세가 되면은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망 관련된 거 15세 보험 나이로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생명보험사의 종합보험은 어떤 형태였냐면 사망을 주계약으로 해가지고 실손이나 여러 가지 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15세 때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15세 지나서 더 좋은 보험으로 갈아탈 순 있겠죠.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면은 손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태아 때부터 또는 아예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태아 때부터 아예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 30세 만기로 했다가 중간에 15세 때 종신으로 해가지고 100세 만기로 갈아타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비를 2번 납입하는 꼴이 됩니다. 보험을 2번 가입하는 거니까 나는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태아 때부터 100세 만기로 제대로 종합보험을 구성하게 되면 제대로 구성을 하면 이 보험은 그대로 기본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거를 구성을 하시고 15세 때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라? 이 얘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갱신, 오늘 갱신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갱신 말고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초에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이후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저도 이 부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태아 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을 재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태아 때 요새는 이제 어린이 보험 그러면 그
엄마가 임신을 하고 태아보험으로 보통 준비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우리 아이는 오늘 가입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말 튼튼하게 잘 가입을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30세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100세 보장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릴게요. 일단은 왜냐하면 중간에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100세 보장으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게 태어난다라는 전제로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굉장히 요새는 뭐 소아당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험을 30세까지만 보장을 받도록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30세 이후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0세 보장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태아보험 때부터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30세까지만 보장받는 것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신 경우에는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이 보험은요. 변경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은 사실 보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률이 아무래도 더 높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는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고요. 3살 이후, 뭐 5살 이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보험료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우리 보통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태아부터 이 영유아기 시기에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3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은 좀 변경을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때 가입할 때는 당연히 100세 보장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조카가 생긴다면 말씀해준 꿀팁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보험 가입 시 적정 납입 기간이 있을까요? 네, 이 점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뭐 한 50년 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길죠? 네, 너무 길어요. 아예 제가 지난달에 상담하셨던 분이 그 18세 자녀분한테 60세 납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8세부터 60세까지 납입을 하는 거면은 거의 42년 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게 연령대가 어릴수록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중대질환 관련해서 분명히 확률이 작습니다. 근데 납입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판매를 하냐면 납입 기간을 길게 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당장 내는 월보험료는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내다가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이제 중대질환에 걸리게 됐다 그러면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세요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조금씩 내다가 중간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한 30년 정도는 납입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연령대가 좀 어릴수록 납입 기간을 최소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납입 기간에 따른 보험료 현황을 조금 보실게요. 일단 40세 남성 기준으로 8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면 5년 납, 10년 납, 20년 납, 40년 납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통은 보험을 가입을 하면 뭐 종신이나 저축을 말고는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20년 납을 통상적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20년 납 기준으로 37,200원 정도로 종합보험을 구성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납으로 하게 되면은 63,3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납입 기간이 딱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20년 납은 240회를 내야 되고 10년 납은 120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절반으로 납입 기간이 줄었는데 그럼 보험료가 2배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배가 아니죠. 37,200원에 2배가 되면은 7만 원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납으로 했더니 63,300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월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고 총 납입 보험료가 줄어든 거잖아요. 보험의 이 납입 기간을 늘리고 짧게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이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 2천만 원을 빌렸어요. 내가 5년 동안 내는 거, 10년 동안 내는 거, 물론 원금 상환을 다 해야죠. 길게 낼수록 내가 이자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총 내는 비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찍 더 빨리 납입을 끝내게 되면 보험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예치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입 기간을 줄이면 총 내는 보험료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10대가 납입 기간을 너무 길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42년 납인데 그런 경우에 20년 납으로 하게 되면은 총 내는 보험료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월 내는 보험료는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데 총 내는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어릴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중대질환에 걸릴 확률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납입 기간을 너무 길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암이나 내심장 같은 진단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에 걸릴 확률이 커지는데 완납을 하고 나서 그런 진단에 걸릴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납입 기간을 길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 내가 돈을 더 내는 손해보는 꼴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납입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납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젊을수록 조금 더 납입 기간을 줄이면은 좋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 드릴게요. 네, 덕분에 납입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어서 만나볼 질문은요. 어린이 보험도 간편 심사 보험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간편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간편심사보험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편심사보험은 우리 왜 성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 기왕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보험 가입하기 어려우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간편심사보험을 통해서 보험 가입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간편심사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재소견 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간편심사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어린이 보험에도 간편심사보험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잘 몰라서 우리 아이가 소아마비야, 우리 아이가 간질이 있어, 또 뇌수막염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이런 경우에 보험 가입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인만 간편심사 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한테도 간편심사 보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전 국민이 보험 가입할 수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이 한시름 놓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